요즘 세계는요, 반도체 전쟁이 장난이 아니죠. 미국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자국의 정부의 돈을 줘서라도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반도체 전쟁은요, 장난 아니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얼마나 커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무슨 황당한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여기에 투자액만 하더라도 622조 원이거든요. 진짜 엄청나죠.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것만 하더라도요, 적어도 말입니다, 400조가 거의 가까이 됩니다. 남사 파운드리에만 360조를 투자하고요, 평택 시스템이나 파운드리에도 120조, 기억 메모리 R&D 파크에도 20조. 이 정도면 여러분 엄청나죠.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도 원산 메모리에 122조를 투자합니다.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인허가 문제 말입니다. 인허가 문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요, 3년 동안 첫 삽을 제대로 떠지도 못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부지 확보도 제대로 못하고요, 여기에다가 용수 문제, 이게 물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여러분 반도체 공장의 시작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진짜 황당합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남사 파운드리나 평택 시스템 파운드리, 아무래도 전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전력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화력발전소를 지어서 이게 전력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을 냈거든요. 그 결과는 진짜 웃깁니다.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산업부가 탄소 중립을 이유로 실제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풍력으로 말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력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고요, 여기에 전력이 고루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반도체 공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가 한번 끊어지면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납니다. 수율에 문제가 생기고요, 기본적으로요,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충격적이 되겠죠. 그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혀 말이 없습니다. 지금 기업부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도대체 말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말입니다, 3년, 5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다면 누가 더 이득이 될까요? 대만이 엄청난 이득을 취할 거고요. 그만큼 늦어지니까 중국은 더 큰 이득을 취할 겁니다. 오히려 삼성 입장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 더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공장을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미국은 그냥 공장 부지 내주고요, 얼마든지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빨리 짓거든요. 인허가 문제도 원스톱으로 완전히 해결하고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공장 정부의 인허가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공장에다 더 많이 투자해서 반도체를 빨리 생산해내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요, 미국 공장에 더 빨리 생산을 가동시켜서 그만큼 빨리 많은 반도체를 생산해낸다,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대로라면 말입니다,
정부도 협조 안 해주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고작 세액 공제해 주는 게 다인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일본을 가면 공장 짓는 비용도 대주고요. 미국을 가면 공장 짓는 비용 외에 보조금까지 엄청나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 공장 안 짓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관료 사회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제로라는 명분 하에 화력발전소 못 짓겠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하고 지금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존재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탄소 제로를 가지고 옥죄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산업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다 무너진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까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벌어지고요. 그 상황은 더 열악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발 우물 안에 있지 말고 넓은 우물 밖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물 안에서 내 땅 따먹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조선 후기에 세국정책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를 들여다보면 그때보다 더한 세국정책이 지금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전 세계는 경쟁의 경쟁 난리도 아닌데 우리는 그 경쟁 바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발 현장을 보고 제대로 일이 추진되는지 확인을 하는 습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 역사에 이름이 남는 대통령이 되고자 노력하나 손발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 손발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결국 헛발질만 하고 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죠. 관료들조차도 윤석열 정부를 안 도와준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